네,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교육부의 박진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래간만에 이 아이도 FCA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력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 이런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매력 자산가보다 더 높은 매력 재벌이신 또 김일두님한테 감사 인사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서 ABC로 올림픽 대교를 타고 왔는데요. 진짜 이제 서울에도 개나리, 그다음에 또 벚꽃까지 많이 피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 봄을 아주 매력적인 계절이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일단 봄이 주는 이런 따뜻한 어떤 온기, 기온, 우리가 따뜻한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봄이 주는 화사한 컬러들, 당연히 외향적으로도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매력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충족된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봄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그 어떤 계절보다도 봄 같은 그런 멋진 리더, 또 매력적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매력 자산을 쌓아드리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력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왜 매력 자산을 쌓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매력 자산을 쌓을 수 있는지, 그 성공을 여는 열쇠,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요, 흥미롭게 본 이 프로가 있는데요. 바로 EBS에서 진행한 위대한 수업이라는 특강 시리즈였습니다. 이 특강의 첫 번째 강연자가 바로 조지프 나이 였었는데요. 이분은 진정한 리더란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시리즈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리더의 권력 행사 3가지 방법. 첫 번째가요. 바로 강제와 위협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대가 지불 또는 유도,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꼽은 게 바로 매력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끌어당기는 데 반해서 세 번째 이 매력은 자발적으로 나한테 끌려오는 힘,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부드럽지만 확실한 힘을 갖고 있다 해서 소프트 파워라고 명명을 했고요. 또 이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연사로 꼽히고 있죠.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힘, 어떤 파워를 갖고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면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신 아이젠하워가 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이 진정한 힘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매력은요, 성공을 좌우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상대방, 팔로워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어디서 그 성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인 이런 성공,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성공 못지않게 또 경제적인 성공도 중요하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메 내에서 여러분들 성공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한 성공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다니엘 카너맨이라는 심리학자면서요, 이 행동 경제학자로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이 학자는요,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능도 아니고요, 학벌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고요, 바로 매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매력이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매력이고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그 메커니즘의 핵심이 바로 매력이다. 여러분들의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성취,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의 어떤 인정, 넘어서 이제 경제적인 이런 성공에 있어서 매력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새롭게 바뀐 이런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는 새로운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자산, 경제자산, 또 매력자산. 이 세 가지 중에 이 매력자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사실 이 플랫폼이 처음 여러분들한테 오픈이 된 게 아마 작년 내셔널 컨벤션 때부터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 건강자산은 한국아메이를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또 뉴트리아이트를 만나면서 진짜 너무나도 잘 쌓고 있는 그런 자산이고요. 또 우리의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산은 어떨까요? 경제자산. 저희 한국아메이의 이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쓰고 전달하시면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한국아메이는 이것을 더욱더 불리기 위한 다양한 어떤 경제 자산을 위한 많은 접근을 하고 있죠. 특히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유대인의 건강한 자산가가 어려서부터 이제 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한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FCA에서 마련한, 아이도 FCA에서 마련한 이 매력자산의 어떤 의미 중에 하나가 이 건강자산 또 경제자산에 대해서는 또 근간의 특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력자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많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특별히 김일주 의원님께서 좀 이 매력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 매력자산은 성공을 지향하는 우리 리더님들이 위한 정말 가장 확실한 성공의 열쇠이자 경쟁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도 나의 어떤 자신감을 높이고 또 자존감을 높여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그런 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매력 자산 잘 쌓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 매력 자산 지수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10가지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해당되는 이 예스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꼽아서 몇 개인지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믿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당되시면 꼽아주시고요. 두 번째, 나는 실패할 경우 좌절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 번째, 나는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배우는 것을 즐긴다. 네 번째, 나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섯 번째, 나는 아메이 사업 비전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 여섯 번째, 나는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일곱 번째, 나는 나를 가장 멋지게 연출해 줄 수 있는 스타일, 그러니까 패션이라든지 메이크업, 헤어를 이미 알고 있다. 여덟 번째, 나는 자세와 걸음걸이가 반듯하다. 아홉 번째, 나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안다. 마지막 열 번째, 나는 타인에게 호감받는 표정이나 제스처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다. 여러분들의 예스는 몇 개일까요? 아직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저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원론에 돌아와서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이미 많은 정의가 내려져 있죠. 쉽지만 네, 이 매력에 대해서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힌트로 한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력을 한문으로 써본 건데요. 저 매자, 무슨 매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한문 세대여서 조금 알지만 요즘 2030은 좀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우리 2030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 예,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매력의 매자는 도깨비 매입니다. 앞에 귀신 귀자가 붙어 있고요. 안일 미가 붙어 있죠. 귀신이 아니다 라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귀신에 홀린 듯하다, 또 어떤 분들은 도깨비에 홀린 듯하다 라는 표현 예, 들어보셨고 또 실제로 써보신 분 있으시죠? 어떤 뜻일까요?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리게 되거나 그렇게 이끌려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그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귀신에 홀린 듯하다, 바로 또 도깨비에 홀린 듯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결국
매력이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는 사람, 그냥 사람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매력입니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특징이나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매력은요, 이 개인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옷차림 같은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 내면적인 부분까지 포괄한 다양한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그런 터닝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리더를 만났기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이끌리듯이 지금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머리로 또 행동으로 잘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더욱더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매력의 어떤 자산을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재밌게 저도 한번 매력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매력에 대한 이 분석을 통해서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는데요. 바로 디지털 세대가 바라보는 매력입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네이버와 또 다음 블로거 빅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디지털 세대가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흥미롭게도 이 디지털 세대가 생각하는 매력의 연관어가 맛집, 그 다음에 뭐 제주도, 카페, 이런 공간적인 그런 곳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좀 의외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좀 사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 뭐 매력적인 어떤 뭐 의상, 스타일 이런 식이었었는데 요즘 이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세대 또 이 MZ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 무엇보다도 그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이런 부분에 더 매력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사실 좀 이해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유명한 어떤 관광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라든지 강릉 이런 데 갔을 때 맛집에 쭉 줄 서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이렇게 관광지를 안 가고 맛집에 서 있지?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직접 뭔가 몸으로 부딪혀서 먹고 또 그 공간을 체험하는 거에 더 많은 매력적인 부분을 느끼구나. 이렇게 몸을 부딪혀가는 부분에 매력을 많이 느끼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매력과 관련돼서 이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매력을 여러분들한테 연상시켰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떠오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력은 굉장히 긍정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가치로 포지셔닝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매력 자산일까요? 그 매력에 정신적인 가치, 또 사회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력의 정신적인 가치. 보통 이 매력에 대한 이 일반적인 생각은 남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인정받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매력의 방향이 타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매력의 힘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남들한테 매력적이다라고 인정받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행복해지겠죠. 자신감이 생기겠죠. 결국 자존감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 좀 의상이 마음에 안 드는 날 있죠. 어디 가고 싶지 않죠. 누구 만나고 싶지 않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오늘 메이크업도 좀 잘 받고 오늘 의상도 꽤 마음에 드는 날, 그런 날 보면은 더 남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말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가져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매력이 주는 그런 높은 자신감, 자존감은 나 스스로의 어떤 내면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피카소 많이 아시죠?
이 피카소의 어머니는요, 어려서부터 피카소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장차 커서 군인이 된다면 장군이 될 것이고, 성직자가 된다면 교황이 될 것이고, 대신에 나는 화가가 되었고 피카소가 되었다. 네.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이 피카소한테 심어준 건 뭘까요? 바로 높은 자존감입니다. 피카소는 어려서부터 그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청년 시대부터 이미 주목을 받았고요.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화풍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를 통해서 굉장히 다작을 한 그런 화가로 유명하죠. 이 피카소의 자존감은 개인적인 정말 유명한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화가라는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자존감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매력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크게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력의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 사회, 즉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조직,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룹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짜 매력은 영향력을 갖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예쁘거나 잘생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매력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연봉이 더 높다라는 그런 매력의 후광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매력이 사람을 이끄는 힘, 주목받게 하는 힘, 뭔가 해주고 싶은 힘,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매력과 형량의 상관관계인데요. 이 매력과 형량, 어떤 죄를 구형하는 그 형량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 사진은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넷플릭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넷땡땡땡을 통해서 요즘 다큐멘터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매력을 스터디하다 보니까 확 눈에 띈 그런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백인 사람을 말하다라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중 첫 번째 시리즈가 바로 이 매력을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남성이 있고요. 그 두 남성의 이 재질은 똑같아요. 하지만 형량을 구형했을 때 저렇게 좀 험상궂게 생긴 분한테는 6년, 조금 잘생긴 분한테는 3년이라는 형이 구형이 되었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똑같습니다. 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거칠고 좀 험악하게 생긴 분한테는 13년, 하지만 좀 꽃미남 같은 남성분한테는 8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거의 배가 되죠. 다음 케이스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범죄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높은 형벌이 예상되실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덜 매력적인 여성한테는 33년, 아주 매력적인 여성한테는 보시는 바와 같이 17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죄에 대한 형량을 구형한다는 것은 어떤 항목일까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성적인 부분일까요? 그 죄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감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이 우선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매력도에 따라서 이렇게 큰 형벌의 차이가 구형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이렇게 죄를 짓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구형받을 일은 없지만 하나의 예로 매력이 형량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한 가지 또는 일부분의 평가가 또 다른 일부 또는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매력의 후광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매력의 영향력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행된 이 매력의 후광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진이 이 펜실베니아 법원 범죄자 67명에 대한 판결문을 대상으로 이 매력과 형량 간의 관계, 아까 유사한 그런 이 연구정을 진행했더니 평균적으로 매력적인 범죄자가 보통의 범죄자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이 후광 효과가 발견이 됐고요. 이런 건 다양한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의 후광 효과. 평균적인 사람이 100만 원을 벌 때 비만인 사람은 86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훨씬 더 낮은 수치죠. 여기서 주목한 거는 체형적으로 뚱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좀 무분별한 어떤 그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딱 보기에도 관리가 안 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매력적인 사람의 취업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나 더 높습니다. 바로 월급과 또 취업률, 이거는 내 삶에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이 매력이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다면은 이 매력의 어떤 소득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퍼지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매력적인 경우 남녀 모두 이 소득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반대로 비만 등 매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현저하게 낮은 소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 매력 자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캐서린 하킴의 어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력 자산은 평균 15에서 20%의 소득 상승을 안겨준다라고 책의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매력, 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요, 이 쭉 밑에 지능, 또 핵심 자기평가, 또 학력, 신체적 매력 이렇게 네 가지와 비교했을 때 매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이 명문대학교 졸업장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명문대학교 졸업장을 따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오늘 이런 매력 자산을 위해서 어떤 거를 쌓아야 될까요? 제가 이런 개발 요소를 보여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 또 여러분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이런 명문대학 졸업장보다 따기 쉬운 이런 매력을 쌓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좀 비주얼, 보여지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질문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매력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좀 타고나기가 점점점 하시는 분 있으시죠? 네. 자, 매력은 타고날까요? 계속해서 저희가 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산을 쌓기에 저는 타고날 때부터 어려운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20대의 유재석과 40대의 유재석, 언제 유재석이 더 매력적인가요? 언제의 유재석? 바로 지금의 유재석이 더 매력적이죠. 20대 유재석 보시면은 저렇게 메뚜기 탈 쓰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할 때도 조금 상대방이 좀 불쾌하는 듯한 그런 유머를 많이 구사했고요. 그 다음에 뭐 슬랩스틱 같은 조금 헛웃음이 나는 그런 어떤 동작을 통해서 조금 억지로 이렇게 웃음을 유도하는 그런 좀 미성숙한, 좀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20대의 유재석 씨였다면 지금의 유재석은 진짜 우리나라의 국민 MC죠. 그렇다면은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는 유재석 씨의 매력. 첫 번째는요, 우리 김일태 단님처럼 지속적으로 이 자기를 위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닝맨을 뛰든 예전에 무한 도전을 하든 정말 지치지 않는 에너지, 성공으로 가는 그 기나긴 여정에서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절한 유머 감각,
또 꾸준한 지적 탐구. 예전에 유재석 씨 보면은 조금 약간 조금 모르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유머 그런 부분을 소구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제가 봐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똑똑하다라는 느낌 많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겠죠. 많은 책을 읽고 끊임없이 지적인 어떤 탐구를 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건 타인에 대한 이타성. 그래서 유퀴즈 보게 되면은 이 상대방하고 하는 그런 공감과 소통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본인의 말을 줄이지만 상대가 더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아주 멋진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20년 전의 유재석과 지금의 유재석이 다른 점은 바로 유재석은 끊임없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 매력 자산을 쌓았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캐서린 하킴 저서도 책에서도 선천적인 매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꾸준히 매력을 가꾸는 후천적 매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리더님들을 위해서 리더님이 속한 가정 내에서 또 공동체 내에서 조직 내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 아메 내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매력 자산을 잘 쌓아서 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메커니즘을 가져갈 수 있을까? 바로 핵심은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은요, 자기를 문제화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또 이를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또 고쳐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뜻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요, 그냥 어떤 자연인이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경영하고 관리해야 할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미라는 기업의 CEO예요. 그렇죠?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력 자산을 개발해서 미라는 어떤 브랜드의 명성과 영향력을 쌓아 나가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를 정립해 나가는 거. 우리가 이 매력에 투자하는 거는요, 뭐 땅을 사고 주식을 사면은 사실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손실이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특히 매력에 투자하는 것은요, 손실이 없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그런 투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스터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 아메에 대해서 매력 자산을 잘 쌓아서 이런 성공의 메커니즘을 잘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그러기 위해선 상대의 어떤 마음을 끄는 내적 매력 부분 못지않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첫인상, 중요하잖아요. 이런 외모적인 시각적 부분도 좀 같이 잘 쌓아 나가서 제대로 된 이런 매력 자산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굉장히 길고 긴 그런 스터디 또 자문 교수님과 함께 우리 리더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굉장히 많이 도출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자문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분하고 같이 미라는 어떤 기업의 CEO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ABO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쭉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봤더니 앞서 우리 이 라이프 스테이지가 이제 100살 이상, 120세까지 우리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다 쌓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쌓아 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쌓으라고 하면은 쌓기도 전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문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이런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부사장, 이미혜 부사장님하고 또 배수수 사장님께서 이 중에 우리 리더님께서 꼭 갖춰야 할 이런 성공 메커니즘을 위해서 꼭 갖춰야 할 그런 매력 개발 요소를 저희가 좀 선별했고요. 그 중에 이렇게 선별된 것이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 이 매력 자산 구조 프레임워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적인 매력, 외적인 매력, 이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이거를 균형 잡히게 잘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적인 매력에만 치우치지도 또 내적인 매력에만 치우치는 것도 이거는 제대로 된 밸런스를 맞춘 그런 이 자산 체계가 아니죠. 오늘 제가 오면서 이 벚꽃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가장 아름다운 꽃 하면 장미를 많이 꼽잖아요. 그쵸? 형태가 컬러가 너무 예쁘죠. 하지만 장미에 향기가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진짜 아름다운 장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외향적인 게 외적 매력이라면 정말 향기. 그래서 사람을 더 은은하게 잡아끄는 힘이 바로 내적 매력이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이런 매력 자산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정리해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매력 요소로는 첫 번째가 긍정적 도전 정신입니다. 긍정적 도전 정신. 자기 자신을 믿고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서 계속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 보면은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리더님들은 이미 이 긍정적 도전 정신을 갖고 아미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긍정적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리더님들은요. 흔히 얘기하는 팔로우.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믿고 더 확실하게 따라올 수 있는 진정한 그런 매력 자산가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죠.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고 많은 이런 그 성공과 또 특히 실패,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실패, 거절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도약해서 정말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마음 근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호기심. 쉽게 여러분들 외모는 조금 별론데 진짜 똑똑하다 이런 분을 내생남이라고 표현해 본 적 있잖아요. 그쵸?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을 개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이런 지적 호기심은 그야말로 이런 이 내적 매력의 큰 어떤 이 알고리즘에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거에 대한 지향점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유재석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공감 및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능력 이런 부분이 내적 매력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를 쭉 정리해 봤더니 저는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메이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매력으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 그 다음에 또 품격 스타일링, 또 자신 있는 태도와 자세, 또 매너와 에티켓, 그 다음에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 다 눈으로 훑어보셔도 이미 다 아는, 그 다음에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미 쌓고 있는 그런 개발 포인트일 겁니다. 이런 이 5가지 내적, 외적 이 매력 요소를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그 강점을 살리면서 개발하시면서 이런 나만의 매력으로 공감받는 그런 퍼스널 스토리를 창출해 나간다면은 이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높은 자존감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그룹의 성공, 그다음에 사회적,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전 국가적인 어떤 성공까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성공 멘탈화 되어서 여러분들 더욱더 멋진 리더로 성장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매력 자산 지수 아까 제가 테스트 질문 던져봤잖아요. 나의 매력 자산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앞서 나는 나 자신을 믿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긍정적 도전 정신을 뜻했고요. 나는 실패할 경우 좌절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고요. 나는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배우고 또 나누는 것까지 즐긴다. 이게 바로 지적인 호기심. 또 나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공감 및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나는 아메이 사업 비전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 남의 거 안 돼요. 나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 능력. 그 다음에 나는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사실 지금 시간과 그 다음에 또 노력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 중에 관심은 갖고
꼭 해야지라고 결심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고요. 또 나는 나를 멋지게 연출해 줄 수 있는 스타일, 뭐 패션, 메이크업, 헤어 등을 알고 있다. 이게 바로 품격 스타일링. 그다음에 나는 자세와 걸음걸이가 반듯하다. 이게 자신 있는 자세와 태도. 그다음에 또 나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며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안다. 이게 매너와 에티켓. 나는 타인에게 공감받는 표정이나 제스처를 활용하는데 익숙하다. 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의 예스를 갖고 있나요? 먼저 8개부터 10개에 해당한다 하시는 분. 네, 이미 아주 훌륭한 매력 부자, 매력 자산가이십니다. 내적인 매력, 외적인 매력, 이 자산을 균일하게 잘 쌓아오고 계시는 분이고요. 또 이런 매력 자산가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이미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대는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이 매력 자산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신다면은 앞서 매력 자산가를 넘어서 매력 정말 재벌까지 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에서 7개에 해당하신다 하시는 분. 네.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이 매력 자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내적인 또 외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좀 부족한, 좀 내적인 부분은 많이 카운팅을 했는데 외적인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외적인 부분에 외적인 부분은 좀 넘치는데 내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네 하시는 분은 내적인 부분에 이렇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신다면은 자신감 넘치고 또 당당한 매력 자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개에서 4개에 해당되시는 분, 일단 예스 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특별한 매력 갖추고 있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 매력 자산을 쌓아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안으로는요, 이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인 부분 있죠.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외적인 건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더 외적인 부분을 먼저 쌓으세요. 대신 나는 조금 외적인 거는 좀 관심이 없어서 이때까지 소홀했는데 그에 반해서 좀 내적인 부분을 잘 쌓고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은 이 내적인 부분을 좀 더 잘 한번 쌓아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좀 자신감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채워나가신다면 이런 자신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이런 높아진 자신감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부족한 파트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쌓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하이신 분은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정말 보석같이 이 숨어있는 아직까지 내재된 그런 매력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늦은 것도 아니에요. 꼭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개발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아메이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가지를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매력 자산을 좀 더 쉽게 쌓을 수 있겠네 라고 저도 스터디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공유하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실전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매력에 대해서, 내적 매력의 어떤 에너지,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권수영 교수님하고도 많이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권수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흥미로운 이 자료를 저희하고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비결. 우리 알파벳에 A를 1, B를 2, C를 3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은 G가 바로 26이 되는데요. 이걸 조합해서 어떤 100점짜리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조합된 단어 중 어떤 단어가 100점짜리일까요? 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attitude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태도죠. 네. 여러분들 이 컵에 물이 반잔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컵에 물, 예, 반쯤 담겨 있는 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네. 또 어떤 분은 물이 반잔이나 남았네. 마이너스로 보느냐, 플러스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인 거죠.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더 빠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애티튜드가 더 도움이 될까요? 바로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 크고 작은 모든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힌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또 이걸 그냥 이 상태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려는 도전 정신이 있다면은 이건 여러분들의 정말 큰 매력으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전진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예, 마음 근력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또 교육을 들으셨을 거고요. 저희 한국아메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이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낙담하지 않고요. 이것을 더 큰 기회,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 실패를 성공에 이르는 다리라고 생각한다. 예, 그런 마인드, 애티튜드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발전지향적이고 현재의 쾌락보다는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상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상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실패로 또는 요즘 거절로 위축되어 계신 분 있으시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애티튜드를 전환해 보세요. 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배웠다. 또 한 번 배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걸 실패를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도약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더 멋진 리더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매력 요소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 네. 몸매 유지가 충분히 잠을 자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 크리스찬 라가르도 총리가 얘기한 말이죠. 보시면 스타일이 이래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패션에 신경을 쓰고요. 또 이런 스카프 외교를 한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멋진 스카프를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몸매 관리가 충분히 잠을 자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런 스타일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운동.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또 적절한 자기한테 맞는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무엇보다 또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안쪽에 이런 근력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패션 핏을 더 살아나게 하거든요. 그냥 깡마른 몸에서 나타나는 그 스타일보다, 핏보다 이렇게 근육으로 다져진 몸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아름다움,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패션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30대 후반부터는 매년 근력이 1%씩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60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30% 감소한다라는 자료를 여러분들 뉴트라이트 강의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근육은 숨을 쉼과 동시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감소되는 것 자체, 근력이 감소되면은 우리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죠. 단지 이제 보이는 어떤 매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런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의 기초 자산인 건강도 깨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이 근력을 쌓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근육 운동하는 거, 그래서 근육으로 살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핏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일두 리더님, 오영호 리더님 오늘 아침에도 14,000km 부부 동반 성취했다고 하시는데요. 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성공과 모든 건강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만들어줄 25cm 라이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여러분들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품격 있는 스타일링입니다. 이 사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장 빛나야 하는 그 순간에 가장 빛나야 할 신부가 빛나지 못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 결혼식장에 가장 피해야 될 컬러, 아니 금기 컬러 바로 화이트입니다. TPO라고 들어보셨죠?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션.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혼식이라는 그런 장소와 상황에서는 가장 빛나야 될 신부를 위해서 살짝 자신의 스타일을 죽이는 거, 상대를 배려하는 거,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스타일링입니다. 순댓국밥집에 갈 때의 의상하고 당연히 아주 근사한 호텔, 레스토랑에 갈 때의 의상하고는 달라야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그런 순간과 개인적인 어떤 모임을 갔을 때의 스타일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항상 편한 옷, 항상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애티튜드가 제대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자세, 그렇죠? 그거는 스타일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격 있는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상황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10억이라고 썼는데요. 요즘은 10억 가지고는 서울에 집도 사기가 어려워서 조금 높여봤습니다. 20억. 여러분들 20억의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어떤 스타일의 여성한테 이 20억을 맡기겠습니까?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계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지 않죠? 솔직히. 나쁘지 않죠? 순서를 한번 매겨볼게요. 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왼쪽부터 1, 2, 3, 4라고 했을 때 어떤 스타일을 입은 여성한테 여러분들의 20억을 맡기겠습니까? 2번보다는 다른 번호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고요. 그래도 1번이 조금 무난하네. 아니면은 그 발표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은 1번이겠다라고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클래식한 의상이 주는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금융 재산 같은 경우는요. 투자도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지키려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클래식한 의상을 입은 사람한테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라포도 형성되고 관계도 형성된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옷, 또 원하는 옷, 그 다음에 또 편한 옷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첫 만남을 가질 때는 특히 미래의 어떤 그 가치,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가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첫인상을 주는 게 훨씬 더 상대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옷장은 어떤 스타일로 채워져 있나요? 좋아하는 스타일, 유행하는 스타일, 어울리는 스타일, 내게 맞는 스타일. 당연히 좋아하고 유행하는 것보다 어울리고 내게 맞는 스타일이 더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죠. 하지만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넘어서 상대를 배려하는 스타일, 그래서 TPO에 맞는 스타일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알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매력 자산을 높일 수 있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상대의 호감을 얻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매력 자산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 역량으로 앞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꼽았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눈 마주춤이 있고요. 표정이 있고요. 제스처가 있습니다. 자,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두 남녀,
에게 특별하게 지시를 하지 않고 머무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남녀에게 긴 시간도 아니라 딱 2초간 상대의 눈을 바라보라고 지시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자, 2초간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은, 자, 2초간 상대의 눈을 바라본 그룹에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맞춤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눈맞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하고 얼굴을 마주했는데 눈길을 피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라는 생각 드시죠? 하지만 이런 눈맞춤이라는 아이 컨택도 적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아이 컨택 시간은 얼마일까요? 1분? 네, 초 단위로 끊어지겠죠? 바로 3초입니다. 특별히 이제 3초를 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 바로 3초 이상 아이 컨택하게 되면은요, 우리 본능의 동물적인 본능이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오래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나한테 호감이 있나? 라는 정도를 넘어서 어느 순간 좀 불쾌해지시죠. 사실 그 불쾌함이 도전의 의미로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3초를 제가 한번 예시해 볼게요. 3초는요, 딱 이 세 문장을 얘기할 때가 3초예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정도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같이 보려고 하면은 약간 사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좀 한쪽 눈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3초 아이 컨택 하게 되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와 이제 마주 보고 있을 때 이런 비언어적인 그런 의사소통 중 눈맞춤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눈의 표정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눈 보면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눈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나를 바라보는 눈이네. 나를 그냥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행복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온 눈은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표정, 눈의 표정이거든요. 두 번째는 흥미로워 보이죠? 즐거워 보이죠? 세 번째는 화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사진 보여주자마자 눈치챘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슬프다. 근데 여러분들 이 눈의 표정이 상대한테 몇 퍼센트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한다 1.4%밖에, 아까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맞추신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센스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근데 즐겁다 10.5%, 슬프다 6.5%, 그에 반해서 화난다는요 81.7%의 전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걸 의미하는 거는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심적으로 내적으로 불쾌한다 하더라도 그게 더 상대한테 빨리 전달되고, 그 빠른 전달은 상대방한테까지 그 감정을 전달하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눈의 표정만져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시면서 긍정의 어떤 표정을 지어 나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매력 자산을 쌓는 데 큰 도움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요즘은 오프라인 강의가 많이 줄었을 텐데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 날이 이제 분명 오겠죠. 그런 여러 사람, 다중하고 아이 컨택 할 때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도 처음 제품 교육할 때 너무너무 떨렸어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에 어떤 중압감이 굉장히 컸죠. 하면서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저분은 굉장히 나한테 조금 우호적이겠다 싶은 그런 분한테 먼저 다가가서 스몰 토크를 하는 거예요. 스몰 토크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나하고 라포가 형성이 되면 일단 나한테는 든든한 우군을 한 명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강연을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먼저 그분을 먼저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일단 내가 심적으로 마음이 편해지죠. 나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 스스로 좀 자신감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뭐 지그재그식으로 뒤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오면서 지그재그식으로 아이 컨택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을 듣고 있는 분들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면서 나하고의 어떤 아이 컨택을 통해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조금 경직된 한국 사회에선 조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고 외국 토크쇼를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 토크쇼의 이런 진행자와 또 게스트의 이 주고받는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동작 이런 부분을 보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매력 자산을 쌓으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손입니다. 손을 통한 제스처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손을 보인다는 것은 개방적이고 또 우호적으로 인식되면서 손에 나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다는 건 당신을 공격하지 않아요. 당신을 속이지 않아요.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인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액션이 바로 악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당신에 대해서 오히려 우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약간 오픈형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손을 통한 제스처 많은 것을 반영한다고 했죠. 왼쪽 손과 오른쪽 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손이 더 자신감이 넘쳐 보이나요? 오히려 저렇게 꽉 다물고 있는 손 같은 건 어때요? 좀 위축되어 보이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데 반해서 흔히 얘기하는 저 하트 모양이 첨탑이라고 불립니다. 첨탑 같은 경우는 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좀 주도적인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의 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상대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손을 활용할지에 대한 좋은 어떤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 밑에 손을 숨기거나 감추는 듯한 그런 액션은 좀 비열하거나 숨길 게 있다거나 속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인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좀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비언어적인 그런 의사 표현으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손도 너무 꽉 잡거나 맞물려 있지 말고 특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나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 다음에 또 첨탑 모양으로 좀 만들어 가면서 또 보편적인 자신감 또 설득에 유리한 좀 우위를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첨탑의 대표적인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트 모양처럼 인식이 되어가지고 뭔가 그 하트 모양을 만들지? 괜히 딱 보게 돼도 뭔가 이제 예쁘게 보이는 그런 하트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없진 않았을 텐데요. 좀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체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동작 조금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쌓아나간다는 것은 노력을 기울이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자기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에 체화돼서 내 거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이 매력적인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을 여러분들이 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력이란 무엇인지 또 왜 매력 자산을 쌓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매력 자산을 쌓아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저희 한국아메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매력 자산 구조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매력 자산을 쌓는데 좀 큰 도움이 되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매력적인 DNA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아니면은 잘 자산을 쌓고 있지만 어느 부분을 더 키워야 될지 모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한국아메이는 지난 A7070의 이 리더의 영화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매력을 쌓아 나가면 좋은지 또 어떤 그런 매력을 어떻게 쌓아 나갈 수 있는지 또 영화라는 모델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을 봐서 다른 어떤 배우를 봐서 보면서 그렇게 매력 자산을 쌓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재된 DNA는 나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에 이 여러분들의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더욱더 매력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영화를
만들어 나가서 이런 매력 자산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더 큰 성장과 또 성공에 이르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